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100년간은 경량 철골주택 집짓기 철골공사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수직부재와 수평부재, 각 포지션별로 어떤 철골들이 있는지, 그 철골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와 왜 그렇게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많은 철골 부재들의 시공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막연히 철골공사는 거의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영상이 그 생각을 180도 바꾸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 이 영상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스만 빌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물넘침 방지턱, 아스만 빌드만의 특화된 시공법인 물넘침 방지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분홍색 지시선으로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건물 기초 콘크리트 가장자리, 외곽이죠. 다시 말해 건물 외곽선 전체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다운시킨 후에 외벽체를 시공하는 공법입니다. 측면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철골공사 첫째 날 구조체가 시공된 포지션입니다. 수직 부재인 컬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죠. 그리고 거드와 빔, 하방 철골이 보입니다. 컬럼과 거드 위에는 트러스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위에 펄린이 트러스 상부 기역자 앵글 하선에 얹혀진 것도 보여집니다. 경량 철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데 각 부위별 철골조 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체크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수직 부재인 컬럼인데요. 이 주택의 경우는 총 26개소의 컬럼이 설치되었습니다. 컬럼 설치가 완료되면 그 위에 거드가 정착이 되는데 이것 또한 건물 전체에 시공됩니다. 색연필이 가리키는 곳은 2층을 형성할 구조체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사각으로 표현한 곳이 2층 바닥으로 거드에서 반대편 거드로 장선이 설치될 곳에 기역자 화선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공장에서 미리 부착되어 온 것입니다. 좌측 거드에서 세 가닥의 거드가 우측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위에 멍해가 406mm 간격으로 설치돼서 2층 바닥 구조체를 형성하고 그 위에 OSB 합판이나 태고 합판으로 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그 아래 한 가닥의 빔은 우측으로 설치되는 작은 보인데 그 아래 1200mm 미만의 철골이 설치되는데요. 그 철골은 천장 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천장 철골입니다. 건물 콘크리트 바닥에는 전선관이 노출된 게 보여지는데 각 공간별로 여러 가닥의 전기와 통신에 대한 CD관이 설치된 것입니다. 아스만 빌드는 신고권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전기와 통신 도면을 제작하는데 이 전기와 통신 도면에 의해서 협력 전기업체가 시공한 모습입니다. 물사용 공간에 다운된 기초 콘크리트에는 PVC 배관과 보온재로 감싼 엑셀호스가 각 공간별로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방욕실과 다용도실, 주방, 공동욕실, 설계 시에 이들에 대한 위치와 포지션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어야만 기초 콘크리트를 깨뜨려서 이동하거나 재설치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 지시선은 하방 철골인데 이 하방 철골 또한 건물 외벽선을 따라 전체에 설치됩니다. 그 위에 지시선은 중방 철골로서 외부에서 외벽체를 스크루볼트로 잡아주는 역할과 내부에서는 내벽체 판넬을 체결하기 위함이고 창틀이나 도어가 안착될 곳에도 설치해서 외벽체에는 스크루볼트, 내벽체에는 직결피스가 체결돼서 판넬을 견고하게 안팎으로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우측에서 출발한 지시선은 상방 철골로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스크루볼트나 직결 피스가 체결되게 됩니다. 북쪽의 철골 구조체를 보고 계시는데요. 빨간 지시선은 거드입니다. 그 아래 지시선은 상방 철골이죠. 같은 가로 부재인데 두께가 다릅니다. 거드나 빔은 100에 100 규격의 정사각형의 철골인 반면에 상방 철골은 가로는 100이지만 세로는 50mm의 폭으로 그 두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사각형 철강제를 사용합니다. 수직으로 설치되는 대표적 부재는 컬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창틀과 도어가 설치될 곳에도 수직 부재가 설치됩니다.
이 부재들은 경량 철골주택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구조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보다 문이나 창문을 고정하며 잡아주는 역할의 보조 철골입니다. 그래서 이 철골 규격은 높지 않은 것을 설치하는데요. 50에 100으로서 수직 방향으로는 컬럼과 동일한 사이즈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철골공사 1편에서 봤던 컬럼에 부착된 기역자 하선어들인데요. 컬럼의 위치에 따라 최소 2방향에서 많게는 4방향까지 미리 부착이 됩니다. 각 포지션별로 공장에서 제작 시에 정착되어 도착한 것인데요. 컬럼이 설치되면 그 위에 거드나 빔, 상, 중, 하방 철골을 바로 올려 태워 용접을 하면 수직과 특히 수평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철강제이다 보니 손으로 잡고 설치할 때에는 수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2층 바닥 철골을 정착할 곳에 하선어 3곳과 그 아래에는 한 곳이 보여집니다. 3곳은 2층 바닥 장선이 수평으로 설치될 곳이고 한 곳은 천장 철골이 설치될 때 그 무게를 지탱해주는 역할의 빔, 작은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후속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틀 철골로 4방향으로 철골이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아세만 빌드는 시스템 창호가 기본 사양인데 창문의 무게가 높기 때문에 창틀 전체를 견고하게 잡아주기 위해 사면 전체에 보조 철구 조체를 시공합니다. 물론 이중창의 경우도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창틀 철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사양입니다. 컬럼과 거더 위에 설치된 트러스입니다. 트러스와 펄리는 C형강으로 제작 설치되는데 C형강은 C형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 이 트러스 위에는 펄린 철골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트러스 상부에 기역자 앵글, 하선화가 정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펄린 철골이 하나의 기역자 앵글 위에 얹혀진 것도 보여집니다. 이 펄린은 트러스와 트러스에 걸쳐져서 미리 부착된 기역자 앵글에 용접이나 볼팅으로 설치됩니다. 컬럼이 세워진 곳에 거더가 가로로 설치되었고 그 위에 트러스가 정착되었습니다. 컬럼과 거더를 견고하게 연결시켜주기 위해 용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컬럼은 사면 전체를 풀 용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방, 중방, 하방 등의 보조 철골에는 2면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 동쪽 부분입니다. 수평으로 하방 철골이 보여지는데 컬럼과 컬럼 사이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수평으로 창틀 철골 겸 중방 철골이 설치되었고 수직으로도 창틀 보조 철골이 시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컬럼에 기역자 하선화가 부착된 곳에 수평 부재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좌측 컬럼은 4방향으로 하선화가 부착되었고 우측 컬럼은 2방향으로 설치된 곳에 가로 부재들이 올려져서 시공이 되었고 수직 부재인 창틀 철골이 세로로 시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좌우 컬럼에 부착된 기역자 앵글은 상하로 총 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트러스입니다. 트러스 위에는 기역자 앵글이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된 걸 볼 수 있는데 펄린이 설치될 위치입니다. 이 펄린의 간격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후 변화에 따라 무게가 무거운 습이 많은 눈, 습설의 양이 많았을 경우 펄린의 간격이 일정 간격보다 멀리 설치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아세만 빌드는 설계 시에 900mm 안팎으로 펄린 간격을 설정해서 구조 계산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 펄린은 일반적으로 C형강 철강제로서 규격은 100에 50으로 두께는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수직으로 100mm가 세워지고 수평으로 50mm가 트러스와 정착되게 됩니다. 거실 공간에는 총 6개의 펄린이 시공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래에서 바라보이는 면은 조금 두터워 보입니다. 가로가 50mm, 세로가 100mm가 일반적인 펄린인데 보여지는 것은 가로와 세로가 동일하게 100mm입니다. 그 아래 거드와 비교를 해봐도 거드는 가로와 세로가 100에 100 규격의 정사각형 철골, 펄린 또한 그와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두께로 보여집니다. 구조 도면은 없었지만
눈이 많이 내리는 경기도 지역과 거실의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아스만 빌드가 자체적으로 구조 보강을 해서 제작 설치한 것인데요. 2C라고 C형광 채널을 두 개 맞붙여 용접한 펄린으로 하나의 C형광이나 정사각형의 철강제보다 월등히 높은 강도와 물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늘에서 펄린이 설치된 모습인데요. 거실 지붕과 다른 지붕의 펄린 철골이 다르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건물 남향의 거실 방향입니다. 이곳에도 상부에는 채광 목적의 창문과 메인 창이 시공될 곳의 철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펄린 철골인데 50mm 쪽의 C형광이 두 개가 겹쳐서 두께가 100mm가 되었고 맞닿이는 곳에 일정 간격마다 용접한 곳이 보여집니다. 양쪽에 트러스 위에 부착된 기역자 앵글에 정착이 되었고 그 아래 거드와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래에 보이는 창틀 철골, 가로 부재와 세로 부재와는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컬럼은 정사각형 철강제이기 때문에 가로 100, 세로 100mm와는 다르게 트러스 부재가 가로 방향으로 100mm, 세로 방향으로 50mm 사이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실 메인 창인데요. 컬럼과 컬럼 사이 하부에는 하방 철골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 중방 철골이자 창틀 상부 철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창틀 철골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문 자체의 무게가 무거운 가운데 특히 거실 메인 창의 경우는 상당한 무게의 창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창문, 방창의 규격은 1500에 1200mm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바로 철골 부재만 설치하면 되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실창 철골은 하방 아래 수직으로 철골을 보강해 줘야만 합니다. 외벽체 판넬 시공 시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업자나 업자분들이 어떻게 철골 구조체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각 업체마다 시공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시의 견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인 건축주분이 저렴한 견적을 원한다면 그에 맞춰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업체나 업자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더 많은 철골 부재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가 견적을 요구하면서도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자재를 써달라고 하는 일부 몰지각한 건축주분들 그리고 제대로 된 높은 견적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설치 시공될 자재들을 누락시키는 일부 양심 없는 업자들 어쩌면 표준 품셈이 없는 소형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닭과 계란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틀째 철골 구조체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 포지션별 구조체를 짧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직 철골인 컬럼인데요. 건물 전체 가장자리와 실내까지 총 2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벽체와 내벽체를 잡아주고 고정시키는 역할의 수평 부재인 하방 철골. 이 또한 건물 전체 가장자리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로 설치되는 큰 보인 거드와 작은 보인 빔 철골입니다. 그 다음은 트러스 철골인데 지붕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제작이 되고 낮은 지붕과 높은 지붕에 따라서 설치되는 곳이 달라집니다. 이 주택의 경우는 트러스가 총 10개로 높이와 형태가 다르게 제작 설치되었습니다. 그 트러스 위에는 지붕 판넬을 잡아주고 고정시키는 역할의 펄린 철골이 있는데요. 거실 지붕의 펄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C형광을 더블로 시공한 2C 구조체이고 다른 지붕들은 일반적인 시공법처럼 C형광 채널 하나로 설치하기 위해 양중된 모습입니다. 가로 철골 부재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창틀을 상하로 잡아주고 고정시키는 중방 철골과 상방 철골입니다. 특히 거실 창문과 창문 자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곳에는 하방 철골 아래에 수직으로 보강해주는 철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시공되는 창틀 측면 철골이 수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의 철골 시공에는 리프트를 사용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펄린이 정착될 부분에는 기역자 하선화가 보이고 양쪽 트러스의 양방향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기역자 앵글의 펄린 자재인 C형광이 양중되어진 모습입니다. 컬럼 하부, 그러니까 캐스트인 플레이스 공법으로 매립된 베이스 플레이트인데요. 기초 콘크리트와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은 주각부라고 부릅니다. 철골 주 기둥을 잡아주는 방식은 고정 매입공법, 가동 매입공법, 나중 매입공법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콘크리트 위로 노출된 베이스 플레이트와 앵커 볼트를 무수축 그라우트로 감싸는 작업인데, 건물의 하중을 기초 콘크리트로 분산시키는 역할과 함께 구조체의 강도와 견고성 그리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시공법으로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세만 빌드만의 시공법인 물넘침 방지턱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기초 콘크리트와 단차가 났던 곳인데, 이 현장은 50mm를 인위적으로 다운을 시켜 놓았고 거실 전면에 외벽체가 세워질 곳입니다. 창문 개구부를 무시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종판넬이 4장이 시공된다고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 코너와 우측면 코너가 만나는 곳인데요, 45도 각치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판넬 시공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넬과 판넬 사이에 우레탄 폼을 충전시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시공법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세만 빌드가 왜 이렇게 수평 부재인 가로 철골을 많이 설치하는지와 대각으로 왜 브레이스를 설치하지 않거나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붕이 낮은 안방 외벽체 시공에 대한 설명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중벽체 중에서 외벽체가 코너에 설치되는데, 매트 기초 바닥보다 인위적으로 다운시켰던 물넘침 방지턱에 외벽체 판넬이 세워지고 판넬 앞론 부위에 우레탄 폼을 충전시키고 순론 판넬을 밀착시켜서 충진된 우레탄 폼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벽체 판넬을 고정시키는 곳이 상하에만 있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부 판넬을 고정시켜주는 하방 철골에 스크루 볼트를 체결해주고, 중간 허리 판넬을 잡아주는 역할의 철골인 중방 철골에도 스크루 볼트를 체결해 줘야 하고, 상부 또한 판넬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상방 철골을 설치해서 스크루 볼트를 체결시켜줍니다. 하방과 중방인 창틀 철골 그리고 상방 철골입니다. 창틀 철골이 꼭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거실 창보다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창문이라 해도 창문 자체가 무겁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판넬의 양쪽 철판만으로 버티고 지탱하기에는 안전성이 떨어지고 견고성의 취약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틀 측면이나 하부를 보강하는 것은 판넬 철판만으로 지탱하는 것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 아세만 빌드는 몇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창틀 하부 철골에 외부로 철강제를 덧대서 용접하는 방식으로 시공할 수도 있고, 이 방식으로 시공된 현장의 모습입니다. 외벽체 두께 플러스 주 기둥인 컬럼 사이즈 플러스 내벽체 두께를 합산한 폭만큼 철판을 절곡해서 내외부 판넬과 컬럼 전체를 감싸며 하부에 설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현장의 경우는 외벽체 두께가 155T입니다. 외벽체 두께 125mm 판넬과 컬럼 사이즈 100mm, 내벽체 두께 50mm로서 총 275mm 너비에 1T 아연강판을 절곡해서 창틀 하부를 보강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편 영상에 이어질 판넬 시공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안팎으로 드나드는 문과 창문이 설치될 곳을 개구부라고 부르는데요, 다용도실 문이 설치될 곳에 도철골이 상하 좌우 내면에 설치되었고, 그 옆에는 좀 전에 여러 곳에서 설명드렸던 창틀 철골입니다. 이렇게 판넬 하부를 잡아주고 고정시키는 하방 철골과 중방, 상방 철골이 설치가 되다 보니 브레이싱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좌측에 비어있는 공간에도 하방과 상방이 이미 설치되었고, 허리 부분 판넬을 잡아줄 중방 철골은 맨 마지막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중 하방 철골이 설치되어야만 외벽체와 내벽체가 세워지고 치부가 될 때 스크루 볼트를 체결해서 상중하의 판넬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 견고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철골인 컬럼과 수평 철골인 거더, 그 위에 정착되는 트러스, 그 위에 지붕 판넬을 고정하고 잡아주는 펄린이 트러스 위에 부착된 기역자 앵글에 얹혀져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고정하게 되는데, 빨간 지시선이 펄린 철골입니다. 노란 지시선은 좌측 거더 상부에서 하부로 외벽체 판넬로 시공되는 부분인데,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도 내벽체 판넬이 상방이나 빔에 볼트가 체결이 되고, 중방 철골과 하방 철골에도 볼트를 체결해서 벽체의 견고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현재 허리 부분에는 비어 있지만 이곳에도 내벽체를 잡아줄 상방 철골과
철골과 주방 창문이 구획된 곳에 중방 철골이 수평과 수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내벽체가 세워지고 각 포지션별로 볼트 체결을 통해 내벽체 또한 견고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초 콘크리트와 맞닿이는 최하단 부위에는 우레탄 폼을 충전시켜서 기밀층을 한 번 더 형성해주는 작업이 뒤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세만 빌드만의 시공법입니다. 거실 공간의 동쪽과 남쪽 상부에 채광창이 설치될 곳에 가로 철골인 중방 철골과 창틀 너비만큼 수직 창틀 철골이 시공된 장면이고, 거실 메인 창에 무게를 받치고 지탱하는 가로 부재인 중방 철골과 하방 철골, 그리고 세로로 설치된 창틀 수직 철골, 그리고 가로 3300 사이즈의 거실 메인 창을 한 번 더 받쳐주는 하방 철골 아래 보강 철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판넬 철판 두께가 0.5T 강판이라 할지라도 창문 자체 중량을 지속적으로 지탱하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창틀 측면 철골 같은 경우는 알아서 판단을 해도 된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부만큼은 하방 철골과 보강 철골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과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경량 철골로 짓는 구조체 공사 2편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편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라고 다 같은 차가 아니듯이 철골 공사도 모두 동일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여러 포지션별로 설치되는 구조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시공업체나 시공업자, 그리고 작업에 참여하는 시공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을 하고 있어야만 시공상의 오류를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집을 짓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하셔서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